몇 년 전 일본의 한 초밥 가게에서 일어났던 한국인 와사비 테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오사카의 유명 초밥 체인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 초밥에 와사비를 2배 이상 넣어 제공한 사건입니다. 손님이 항의하자 해당 초밥집 주인은 와사비를 더 달라길래 보너스로 더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던 사건으로, 이는 명백히 혐한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일본인 사이에서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며칠 전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해당 사건에 대해 분노한 글을 작성하며 알려졌습니다. 제1교포인 작성자 A씨는 일본 내 회전초밥 체인점에 방문했는데요. 냉수를 주문하려고 주문창을 보니 180엔이라는 가격이 표기되어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그는 주문창을 열어 다른 언어로 확인해 본 결과 한국어 메뉴에만 무리 180엔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A씨가 점원에게 항의하자 점원은 표기 오류라며 사과했으나 화가 가라앉지 않은 A씨는 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일본어를 모르고 한국어 메뉴판만 사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당했겠죠라는 말을 덧붙이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결국 해당 가게는 홈페이지에 메뉴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글을 게시했지만 A씨의 항의글에 대한 답변은 아직이라고 합니다. 이에 수많은 네티즌이 해당 글을 리트윗하며 공감했고, 의도하지 않으면 발생하기 힘든 화면이다. 메뉴명도 아니고 가격인데 이것은 명백한 고의다. 와사비 테러 생각나네. 저 가게는 피하게 위치랑 상호명 알려달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노 재팬 운동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노 재팬 운동은 유니클로, 렉서스, 아사히를 포함한 수많은 일본 기업들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일본산 제품을 쓰지 않고 일본 브랜드를 사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만큼 이번 불매운동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런 국민들의 모습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라는 조치에 나섰고, 이런 조치에 반격하듯 반도체 업계를 시작으로 다른 업계들도 일본산 재료를 쓰지 않는 이른바 탈일본화에 속도를 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가전 생산 공장에서 일본산 소재를 다른 소재로 교체하기로 발표하며 탈일본화를 시도하자, 한 일본 신문은 한국의 반도체 소재에 있어 탈일본은 불가능하다라는 기사를 작성하는 등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불화수소를 완벽하게 국산화한 데 이어 많은 대기업이 국산 제품 채택률을 높이며 일본 제품 사용을 줄이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며 무시하던 일본을 비웃었고,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 재팬 운동 참여로 일본은 고스란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는 앞선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 명령에 관한 판결문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하는 등 계속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 측에서는 2019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압류 및 매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8월 4일부터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 한국 법원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압류 및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11일 0시까지 일본 측에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어 이후 현금화를 통한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판결에 일본은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일례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 TV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에 대해 온갖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해 배상금 지급 명령을 이행할 생각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교도통신은 지난 25일 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로 비자 발급 조건 강화, 주한 일본 대사 무기한 소환, 추가 관세, 송금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보복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일본은 배상할 생각이 없으며 그저 보복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자 일본 국민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는 충분히 사죄했다.
반성은 하더라도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가운데 미국은 안보 조치는 WTO 법적 다툼에서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이런 미국의 입장이 이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WTO 분쟁 해결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미국이 중재해줄 줄 알았는데 믿을 놈 하나 없다. 왜 제3국이 나서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가? 트럼프가 자기 하는 짓 합리화하려고 일본 편 들어준 듯 같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제징용에 관한 배상 문제나 무역 분쟁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최악을 향해 가고 있는 와중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에 소녀상 앞에서 사죄하는 일본인을 형상화한 작품이 설치된 것을 놓고 일본은 강한 불쾌감을 내미치고 있는데요. 식물원 측은 해당 동상의 남성이 아베 총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정치인 후쿠야마 데스로는 극히 유감이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조형물을 철거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가 하면 국민들도 한국은 도대체 언제까지 위안부 문제를 잡고 늘어질 건가? 한국은 당장 아베 총리에게 사과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또 다른 혐한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후 식물원 측은 이 조형물을 만든 것은 한일 관계에 싸움을 걸자고 만들었다기보단 한일 양국이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며 만든 것이라 밝혔는데요. 정치인을 비롯한 일본인들은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싸움으로 받아들인 듯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도 1965년 한국 정부와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8억 달러를 보상금으로 주었으며 이후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사건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나라에게 잘못을 미루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보복할 궁리만 한다면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만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네요. 이상 뉴스피디였습니다.